그래서 소대 병사들 다 보는 앞에서 부서장 다 보는 앞에서 구사상 집행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가 넘어진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역은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성!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를 위기에서 살려준 사람들 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저의 스토리를 많이 올리면서 제가 하반신 마비 2번, 자살 시도 1번, 영양실조를 쏟고 1번, 갑사선 중독증으로 쓰러진 사건 1번, 이렇게 5건의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5건의 사건 중에 진짜로 위기에서 정말로 죽음의 문턱까지 올라갔던 사건이 정말로 고른다면 딱 3가지 사건입니다. 그 3가지 사건이 바로 이재순 군사대학에서 영양실조로 쇼크로 쓰러졌을 때, 그 다음에 자살 시도했을 때, 그 다음에 갑상선 중독증으로 쓰러졌을 때, 이 갑상선 중독증으로 마지막에 쓰러졌을 때 일어난 다음에 제가 의가사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 3가지 사건 때마다 저가 쓰러져서 의식이 없었을 때 저를 위해서 뛴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제가 영상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군사대학에서 영양실조로 완전히 연령식 훈련하다 그 연령식 훈련 강도에 못 이겨서 쇼크로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확히 의식 쓰러지기는 한 오후 2시쯤에 제가 쓰러졌고, 의식을 차린 게 다음날 새벽 2시에 차렸거든요. 12시간 만에 제가 의식이 돌아왔는데, 의식이 쓰러진 이후부터 12시까지 의식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식이 없는 동안에 혈압하고 맥박을 재니까, 혈압하고 맥박이 북한에는 이게 심장박동수 이런 심전도 기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청진기하고 이게 손으로 맥박을 잡는 게 전부였어. 근데 그거로 잡히니까 그게 아예 안 잡히는 거예요. 혈압 자체도 아예 올라가도 안 가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그때 그걸 모두가 다 내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쓰러진 그 순간에 이재순 군사대학 학장이 당시 하영남 학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하영남 학장이 그때 당시 제 병실까지 직접 왔댔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지금 양아버지 김정일 감사문 이게 총정치국하고 다 연결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 군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학장이 직접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학장은 그날 밤에 초저녁쯤에 퇴근하면서 들려서 보고 의식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해서, 그때 당시 대학병원 외과 과장이 당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대학병원 원장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외과 과장이 여기에서 당비서 역할을 하면서 외과 과장 일을 함께 했던 분인데, 그분이 키 좀 자그마하고 아바이 분이었는데 되게 술도 많이 드시고 장난기도 되게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학장한테 포도탕이라도 기본 좀 놔줬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래서, 그때 포도탕하고 다른 또 추가적인 이게 약품 몇 가지를, 전쟁물자를 학장의 이름으로 그때 승인을, 그 자리에서 승인 떨어서 전쟁물자가 그때 저한테 투입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깨어나서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의식이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12시까지 과장이랑 원장이랑 내과 과장이랑 다양한 많은 군의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아침이면 사치실 열아, 어쩔 수 없다 이래가지고 담요 벗기고 하얀 배퍼 씌우고, 그리고 그분들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 옆에는 간호원이 혼자만 나를 일단 지키고 있어라 이래서 군무자가 한 사람이 혼자 앉아 있었던 상태에서 제가 의식을 탁 깨어난 거죠. 그래 간호원이 와 기절을 하면서 왜 일어나냐고 그래서 내가 추워서 깨어났다 왜 이랬거든요. 그렇게 살아난 다음에 제가 죽물을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일단 살긴 살았잖아요. 의식이 돌아왔으니까 살긴 살았는데 죽물을 하나도 못 먹었는데, 그 죽물을 못 먹는 그 순간에 음식을 먹어야 살겠는데 음식을 먹으면 계속 오바이트 해버린 거죠 제가. 그러니까 저희 외과 과장이 그러더라고요. 뭘 제일 먹고 싶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국수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수를 꼭 먹고 싶다 했더니 그분이 국수를 대학에 딱 한 그릇밖에 없는 국수가 어디에 있었냐면 학장이 먹는 그 국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점심에 학장 그 식사하는 그 식당에 학장 식사하는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원장이 들이쳐 들어가가지고 국수를 몰래 빵 모자에다 도둑질해 갖고 나오다 학장하고 딱 부딪힌 거예요. 학장이 뭐야 니 왜 와서 내 국수를 도둑질해 가? 근데 학장도 국수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걔 지금 어제 저녁에 지금 의식 차렸는데 지금 계란, 죽, 미음 아무것도 못 먹어. 지금 다 오바이트 하는데 이 애가 지금 이걸 딱 먹겠다고 한다. 일단은 애가 살려면 이걸 일단 먹여보자. 이래가지고 학장이 아이고 뺏겼네 이러고서 그 자리에서 학장 국수를 저희 대학병원 과장이 그렇게 당비서가 그걸 뺏어갖고 와서 나를 그거 주기 전에 이게 속이 완전히 텅 비었잖아요. 속이 완전히 텅 빈 상태에서 니 지금 미음도 먹는데 이 국수를 먹겠냐 이랬는데 정말로 그때 국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제가 국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과장이 옆에서 간호원들이랑 모두 다 말리는 거죠. 얘 미움도 맹물도 지금 못 먹고 지금 다 토하는 애를 어떻게 국수를 주냐. 그래서 사람이 가장 힘들 때 딱 본인이 먹고 싶은 걸 먹게 되면 그때 확 돈대요. 그러면서 과장이 그래도 희망 가져보자 이랬는데 너 이걸 그냥 먹으면 안 된다. 네 지금 속이 완전히 나갔기 때문에 위가 지금 완전 정지된 상태다. 그러니까 네가 이걸 좀 먹겠으면 술 한 잔만 딱 먹어라. 이러고 자기 책상에 숨겨놓은 술을 한 잔 딱 가져와서 술을 나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술을 그때 난생 처음 입에 대봤습니다. 이게 20살 때인데 그래서 지금 국수는 먹어야겠고 국수를 먹으려면 그 술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술을 한 잔 딱 먹으니까 이게 속 식도구 위가 그래서 다 막 싹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센 거예요. 나한테는. 그 상태에서 이제 국수 먹어라 이래서 국수 한 그릇 다 먹었는데 그날 그거 진짜 오바이트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 위기를 넘기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미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잊을 수 없는 그 외과과장 그분 저 때문에 진짜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어느 정도로 뛰어다닌지를 제가 나중에 들었을 때 그 전쟁 물자까지 학장을 거진 협박하고 압박해가지고 전쟁 물자까지 물론 학장의 의지도 있었지만 그렇게 나선 분이 아니었으면 학장도 그런 의지를 보였겠어요. 제일 잊을 수 없는 그 외과과장 그분이 제일 많이 생각났고 두 번째로 제가 자살 시도했을 때입니다. 8.15 훈련소 그때는 사관양성연대 교관으로 제가 배치되자마자 바로 교관으로 제가 들어갔는데 교관으로 들어가서 그 하반신 마비가 탁 와서 쓰러졌을 때 저희 일소대장이 제가 나중에 언니 했던 분이거든요. 73년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76년생이니까. 그분이 제 일소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의식 쇼크가 딱 와서 제가 그 약을 정신 먹고 그때도 비슷한 시기로 제가 먹었대요. 근데 그때는 의식을 아니다. 그때는 아침밥을 먹고 제가 먹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제가 그 약을 탁 먹고 쇼크 와서 제가 의식을 차린 게 오후 한 서너 시쯤에 차렸는데 그때 의식을 잃은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바로 뛰어 올라와서 제가 의식 차릴 때까지 제 손을 붙잡고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많이 울었대요. 그러면서 제발 울더라고. 이건 아니지 않나고 내 22살이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네가 이렇게 죽는 건 아니지 않나고 사람은 다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제 옆에서 참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눈을 떴을 때 그분이 내 손을 이렇게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낳아준 부모는 없는데 그렇게 가는 곳마다 그런 귀인들을 많이 만났댔습니다.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보고 싶네요. 그분이 나중에 8.15 훈련소 내가 5.18 여단에 배치됐을 때 저희 통신참모로 나중에 와가지고 그때도 많이 그에서 둘이서 많이 가끔씩 울면서 술 한잔하고 그랬거든요. 마지막에 세 번째가 그 갑상선 중독증으로 쓰러졌을 때입니다. 그때 쓰러졌을 때는 이게 어느 한두 명이라고 제가 말 못하겠어요. 저희 중대 군인들이 저를 살렸거든요. 동계훈련이 시작돼서 보름 동안은 야간훈련 진행된다 해서 1일 그날 저녁부터 제가 동계훈련 야간훈련 침투 들어가면서 야간에는 군인들한테 군사교육, 군사상학, 군사훈련 이걸 다 제가 감당을 하고
낮에는 그날 그 다음에 진행해야 될 그 군사상학 제강을 제가 짜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 뭐 리허설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많은 걸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그리고 밤에 애들이 자지 않고 낮 시간을 자라고 하니까 낮 시간에 또 탈행병이 생기면 안 되는데, 더군다나 이 동계훈련 기간에 탈행병이 생기는 건 이게 나까지 같이 그냥 목이 아웃이 되는 정말로 끔찍한 사태로 돌아오는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낮 시간에 탈영을 못하게끔 그것도 지켜보면서 군사상학도 짜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 야간을 아예 못 잔 거예요. 주 야간을 못 자고 일주일을 그렇게 넘기다 나니까 거기에서 완전 쇼크가 완 거죠. 그 쇼크가 완 거는 그날 밤에 새벽 2시, 12시부터 2시 사이에 군사상학이 있어서 제가 군사상학을 막 진행하는데 갑자기 이게 눈앞이 이렇게 돌아가더니 제가 그냥 쓰러졌대요. 그래서 소대 병사들 다 보는 앞에서, 부소대장 다 보는 앞에서 그냥 군사상학 집행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가 넘어진 거죠. 그 완전히 그때 대대가 완전 총비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저를 여단으로 후송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일단은 군관 침실에다 갖다 눕혀놓기만 하고 새벽 2시에 의식을 잃었는데 그날 오후 2시에 제가 의식을 차렸다고 합니다. 12시간 만에 의식을 차린 거죠. 그런데 그때 의식을 깨나 보니까 제 목이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 목을 이렇게 내려봤을 때 내 목이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나온 내 목이 보이고 여기에 뭔가는 이렇게 차고 있는 것 같아서 난 무슨 붕대 감은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고 했더니 있지, 저희 군이가 거울을 이렇게 제 앞에다 뚝 갖다 주는 거예요. 보니까 내 목에 이만한 띠가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니 몰랐냐고, 니가 갑상선 있는 거 몰랐냐고. 난 몰랐다고 이랬더니 이게 급성 갑상선 중독증이랍니다. 그래서 많은 피로감, 영양 부족, 뭐 많은 문제가 여기에 같이 배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쇼크 누워있는 동안에, 제 의식이 없는 동안에 누가 내 손을 잡고 있었냐면 저희 연락병이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 도적으로 몰렸던 친구를 내가 지금 연락병으로 옮겨놓은 친구고, 도적으로 몰린 걸 보면서도 그래도 본인이 살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네가 도적으로 몰린 것이 본인이 너무나도 그 잘못을 알았고 그것을 깨우치기 위한 상당히 똑똑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믿어주면 자기의 잘못된 과거를 만회하겠다. 그리고 최대한 소대원들을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말을 믿고 소대장으로 배치됐을 때 내가 이 친구를 연락병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 연락병을 임명했다고 해서 온 대대고 보이고 엄청나게 제가 압박을 받았댔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잘못 갈 수 있었지만 원 자체가 똑똑한 애인데 한 번 잘못 갔다 해서 완전히 배척해버리면 걔는 나중에 뭐가 되겠냐. 한 번은 믿어주자. 이래서 제가 걔를 연락병으로 옮겨놓은 이후에 걔 또 나중에 또 부모님 집에 일이 생겼다고 해서 사리원이 외출 나가면서 또 걔 집에까지 내가 데려갔던 친구였고, 삭주. 그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냥 내 쓰러진 동안에 내 손을 붙잡고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통신참모, 그때 당시 자살시도로 쓰러졌을 때 제 곁에 있었던 통신참모도 와서 올라와 봤고, 근데 곁에는 일단 연락병이 그렇게 제 손을 붙잡고 계속 울면서 서대장지 일어나십시오 이러면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쓰러진 원인이 이게 갑상선 중독증이라는 거고, 여기에는 약이 일단 없고 무조건 미역을 먹어야 된다. 이거를 중대장부터 해서 중대 군인들한테도 아마 다 포치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중대가 정말로 그 100명 되는 군인들이 음파군을 완전 빡쓸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양한 친구들이 뭐가 있었냐면, 장마당에 남이 장사하는, 미역 장사하는 장사꾼 앞에 가서 우리 소장지 쓰러졌습니다. 미역 한 줄기만 주십시오. 안 주면 안 갑니다. 이러고 그 앞에서 버티기를 한 친구. 남의 집 처마에 매달아 미역을 도둑질을 해온 친구. 제기가 아는 사택에 가서 미역 한 덩이만 좀 구해달라고 사정한 친구. 본인이 뭐 따로 감춰놨던 식량을 내다 팔아서 미역을 가져간 친구. 우리 군인은 그때 내 때문에 이쪽에 여단군에서에 가니까 여단군에서 식량 창고에도 미역이 1kg밖에 없더랍니다. 근데 그 미역도 다 못 준다고 해서 500g밖에 못 들고 왔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체 중대 군인들이 다 뛰쳐나가서 끌어온 미역이 3kg 정도 되더라고요. 그 3kg를 한 달에 1kg씩 먹으면서 제가
석 달 동안 안정치료를 해서 이 목을 정상으로 만들었지만 그때 이후로 이 목주름이 생긴 겁니다. 이 목주름 가지고 그때 탈북 강수로 몰렸을 때 인터넷의 그 네티즌들 저를 제 페이스북을 공격했던 그분들이 목주름 봐라 60대다 라고 했죠. 그때 제가 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내 군사복무에서 가장 아픈 기억이 있는 그 갑상선 축덕증, 그거의 흔적이 20대부터 저한테 이런 목주름이 생기면서 제가 나이 많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거든요. 저한테는 너무나도 아픈 추억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와서 그것이 또 그런데 악용될 줄은 정말로 상상 못했습니다. 그때 그 군인들, 그 병사들, 그 처녀들, 정말로 부모가 없었지만 이 세상에 혈육 한 점 없었지만 제가 진짜 사경에서 헤맬 때 저를 구해준 그 사람들 잊을 수 없고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추억의 영상 한 장 또 남깁니다. 오늘 영상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충성!